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시험 잘 보셨죠? 잘 보셔야죠. 올해 문제는 약간 평이한 수준이었고, 평소에 이론 강의할 때나 모의고사에서 뭐 다 강조했던 내용들이라서 최소한 18점 이상에서 20점까지는 받아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올해도 제가 예상하기로는 작년에도 이제 20점 만점자분들 되게 많이 나오셨죠. 올해도 많이 우리 이제 수업 들으신 선생님들 중에서는 20점 만점자가 많이 나올 거라고 예상해 봅니다. 일단 중요한 거는 이제 내가 쓴 게 답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관심 사항일 것 같은데 하나씩 보도록 하죠. 자, 올해도 이제 그 중요한 강조했던 부분들은 다 출제됐었고, 가끔씩 그 시험 끝나면 이제 여러분들 뭐 가치수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저도 가끔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떻게 이렇게 내가 그 강조했던 것이 나올 수 있을까? 이 출제자들이 가끔 내 문제 보고 쓰는 걸 아닌가 이렇게 생각도 하고 할 정도로 그렇습니다. 자, 강조했었죠, 그죠? 모의고사에서도 여러 번 출제를 했었고, 뭐 이론 강의할 때도 많이 강조했었고, 또 핵심 체크, 그 7, 8월 모의고사 때도 이제 체크 나눠 두드리면서 체크했고 별표도 강조했던 부분들입니다. 출제 경향하고 기출 분석 한번 해보도록 하죠. 먼저 출제 경향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평이했다, 좀 평이했다라고 볼 수 있고, 대부분 이제 강의나 모의고사에서 다 이제 중요한 것들이다라고 언급했던 부분들이었고요. 다만 이걸 이제 내가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는가, 인출할 수 있는가, 거기서 약간 이제 관건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주요 변별력 요소는 이제 자기 조절 과정과 형사평가의 활용 방안 정도인데, 뭐 사람 내에 따라서는 이제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두 가지가 조금 그래도 그나마 기억하고 또 두 번째는 활용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조금 약간 난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영역, 4개 영역이죠. 교육과정, 교육평가, 교육심리, 교육행정입니다. 올해는 특이한 게 교육방법론이 나가고 대신 교육심리가 들어왔다는 거죠. 교육심리가 그동안 출제가 안 됐기 때문에 올해 들어왔는데, 교육방법이 빠짐으로써 어떻게 보면 조금 쉬워졌다고 볼 수 있고, 교육방법이 들어왔으면 또 여러 가지 테크놀로지 관련해서 그 논의거리도 많고 중요한 것들이 참 많았었는데, 교육 방법이 빠짐으로써 조금 더 쉽게 출제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동안 출제가 안 됐던 교육 심리가 들어왔죠. 내년에는 또 교육 방법 다시 들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겠고요. 교수는 교육과정 교수하고 교육심리, 교육행정 세 분의 교수가 들어가서 교육과정 교수가 교육평가와 같이 묶어서 문제를 출제했고, 교육심리 하나, 교육행정 하나, 이렇게 이제 세 분이 이제 골고루 출제를 했습니다. 자, 정교하게 개념을 잘 이해하고 머릿속에 잘 기억하고 있는가가 올해는 중요한 관건이었다고 볼 수 있고, 오픈형 문제로 상대적으로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겠죠. 특이사항입니다. 늘 강조했던 것들이 이제 작년에 출제됐고, 출제 1순위 논점들 1, 2월부터 계속 그 쟁점 체크 표시해서 나눠드렸던 부분들이 있는데, 계속 7, 8월까지 계속 나눠드렸던 부분에서 전부 다 출제됐습니다. 내년 경향, 내년은 뭐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요. 혹시 내년에 준비할 후배들은 올해보다는 조금 이제 어려워질 거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자, 기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논술 주제입니다. 학생, 학부모, 교사의 의견을 반영한 학교교육 개선. 전체적으로 쭉 보면 이제 뭐 그래프도 나와 있고, 학교교육 만족도와 관련해서 학생 만족도, 학부모 만족도, 교사 만족도, 이 학교교육 만족도를 이제 조사를 하고, 그 만족도가 이제 잘 반영이 돼서 이 학교교육을 개선하자는 이제 의도로 이제 출제가 되고 있죠. 전체적인 주제는 학교교육을 개선하자. 학교교육을 잘 개선해서 학생 만족도, 학부모 만족도, 교사 만족도를 높이자, 이렇게 이제 전체 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제와 연계해서 이제 논의를 전개해야 되겠죠. 2점짜리입니다. 자, 논점 첫 번째입니다. 논점 첫 번째가 교육심리 파트인데, 자기 효능감과 자기 조절 학습 둘 다 반두라죠. 반두라 중요한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죠. 교육심리학의 영향력이 가장 큰 사람이기 때문에 예전에 사회 인지학습 또는 사회 관찰학습 한번 출제가 됐지만 또 나올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고,
자기 효능감, 자기 조절 학습 둘 다 매우 강조했던 부분들입니다. 첫 번째, 자기 효능감 형성을 위한 숙달 경험과 대리 경험 제공을 위한 교수 전략입니다. 자기 효능감 형성 그러면 이제 우리 먼저 생각나는 게 성대 언정이 그죠? 성공 경험, 대리 경험, 언어적 설득, 정서적 안정 이 네 가지가 가장 중요한 자기 효능감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고 그와 관련해서 이제 성공 경험의 기회는 숙달 경험이고 두 번째 대리 경험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교수 전략 뭐 교수 방법이라고 할 수 있고 어떻게 가르쳐서 성공 경험의 기회를 주고 대리 경험의 기회를 줄 것인가 서술하는 부분이라서인데 문제상 이제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두 번째 자기조절 과정, 자기조절 학습도 매우 중요하다고 했었죠. 반두라 부분이고 자기조절 과정에서 목표 설정 및 계획 단계 이후의 지원 방안이죠. 그러니까 목표 설정, 골 세팅한 다음에 두 번째는 게 이제 자기가 목표 설정을 했으니까 목표 달성을 과정, 학습 과정을 잘 관찰하고 점검해 나가야 되겠죠. 그 자기 관찰 또는 자기 점검. 그리고 그 목표 달성의 여부에 대해서도 평가를 해봐야 되겠죠. 자기 평가, 자기 강화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이후의 단계인데 이후의 단계에서 지원 방안 두 가지니까 그 단계와 관련해서 두 가지를 이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효능감과 관련된 부분은 7, 8월에 한번 다뤘습니다. 7, 8월에 자기 효능감 14회에서도 자기 효능감하고 자기조절 학습과 관련된 부분은 7, 8월 4회, 9, 11월 3회 이렇게 여러 번 나눠서 출제했던 그 부분입니다. 특히 이제 그 자기조절 부분에서 7, 8월에는 자기조절 과정, 9, 10월에는 자기조절 전략 이렇게 나누어서 우리가 모의고사를 풀어봤었습니다. 논점 두 번째입니다. 교육평가. 역시 두 가지를 물어봤죠. 형사평가와 내용타당도입니다. 첫 번째, 형사평가를 교사 측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형사평가의 활용 방안도 우리가 모의고사에서 이제 풀어봤습니다. 9, 11월에 풀어봤었고, 그리고, 그때는 이제 교사 측면을 국한하지 않고 이제 활용 방안을 이제 풀어봤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교사 측면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물어봤습니다. 형사평가는 이제 여러 번 출제됐지만 또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또 피드백과 관련해서도 이제 여러 번 언급을 했었습니다. 두 번째, 평가 보고서에서 제안한 타당도의 명칭이 내용 타당도죠. 내용 타당도 또는 이제 뭐 구체적으로 말하면 교수 타당도, 교수 타당도든 내용 타당도든 상관없습니다. 타당도 확보 방안, 이원 분류표 작성하는 거죠. 이원 분류표, 이원 목적 분류표 또는 이원 목표 분류표 다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이원 분류표 관련된 부분이고 이것도 타당도가 중요하고 타당도 물어보면 이 타당도 확보 방안 물어본다고 말씀드렸었죠. 그죠? 그래서 모의고사로도 연습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형사평가해서 모의고사 91월 3회 7회 그 다음에 타당도 관련해서 91월 15회 25회 이렇게 여러 번 우리 공부를 했던 부분입니다. 논점 세 번째로 가보도록 하죠. 교육과정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역시 경험중심 교육과정과 학문중심 교육과정. 첫 번째 경험중심 교육과정의 장점 두 개. 예전에 한번 출제됐었습니다. 출제인데 또 나온 거죠. 그 다음에 학문중심 교육과정의 내용 선정과 조직 방안 두 개. 선정 하나, 조직 방안 하나. 이게 두 가지니까 여기 앞에 두 개, 뒤에 두 개, 이렇게 총 4개 써야 되느냐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던데 점수를 보세요. 여기 하나씩 1점씩 들어가는 거니까 앞에 거 하나, 뒤에 거 하나 이렇게 쓰는 거죠. 그죠? 학문중심, 경험중심 교육과정 부분은 90일을 우리가 공부를 했었고요. 활동중심 하면서 경험중심 교육과정 장단점 다 정리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학문중심 교육과정은 7, 8월에 모의고사 풀어봤고 이거 하면서 교육 내용 조직할 때 딴 얘기 쓰지 말고 나선형 교육과정을 조직해야 된다. 그게 제가 여러 번 언급했고 여러분 답안지 보면서 자꾸 틀리길래 나선형 교육과정으로 조직해야 한다 이런 얘기 했었죠. 나선형 교육과정 조직하려면 당연히 내용은 지식 구조를 선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걸 나선형으로 조직해야 한다. 그래서 여러 번 강조를 했었습니다. 평소에 수업을 잘 들으셨던 분들은 이제 실수하지 않고 서술했을 것이고 뭐 모의고사로도 7, 8월에 풀어봤었으니까요. 마지막 논점입니다. 교육행정, 관료제 부분이죠. 자, 관료제의 특성, 5가지 특성이 있죠. 분권, 경규물 중에서 규칙과 규정의 측면에서
순기능이 무엇이고 역기능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제 모의고사도 이제 7, 8월에 했었는데, 이제 관료제에 물어보면, 관료제 순기능, 역기능을 물어볼 것이다라고 했었고, 모의고사에서도 관료제 그 특성 중에 하나를 잡아서 이것이 갖고 있는 순기능, 역기능 이런 식으로 물어봤었죠. 이것도 이제, 요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암기를 했느냐, 못했느냐, 기억에 흔적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문제라 볼 수 있겠고요. 교육 행정은 일반적으로 오픈형이었는데 올해는 그냥 뭐 간단하게 이렇게 이제 암기 테스트다라고 볼 수 있죠. 자, 이런 식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무난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다만 이제 내가 여러 번 반복해서 머릿속에 잘 남겨놨는가라는 부분이고, 이제 그 오픈형 문제가 상대적으로 줄어들었어. 이제 그 답안지 서술할 때 시간이 그렇게 뭐 촉박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은 고등학교요. 고등학교입니다. 근데 내용 보면 고등학교라기보다는 중학교가 훨씬 맞을 것 같은데, 고등학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고등학교 학교 운영 자체 평가 보고서 중에서 학교 교육 만족도가 높아진 항목에 대한 분석 결과, 학생, 학부모, 교사 의견을 반영하는 학교 교육 개선이라는 주제로 교육 심리 파트에서 교수 전략, 교육 평가, 교육 과정, 학교 조직 그 네 가지 중심으로 논의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배절 보겠습니다. 내용 15점, 형식 5점. 평가 보고서에서 자기 효능감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한 요인, 자기 효능감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한 요인. 여러분 25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이게 숙달 경험과 대리 경험인 거죠. 그러면 숙달 경험과 대리 경험을 높이려면 어떻게 교수를 해야 될 것인가? 교수 전략 두 가지. 자기조절 과정과 관련된 지원 방안 두 가지 이렇게 돼 있죠. 두 번째 논점 형사평가입니다. 형사평가를 학교 교사 측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두 개. 그 다음에 타당도 부분. 세 번째 논점은 교육과정 이론의 장점, 이건 경험 중심 교육과정이고, 두 번째,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제안한 교육과정 이론, 학문 중심 교육과정이죠. 두 가지. 마지막 교육 행정 파트, 관료제 특징 중에서 규칙과 규정이 갖고 있는 순기능, 역기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논점입니다. 교육 심리 파트입니다. 심리 파트는 주제가 학생, 학부모, 교사의 의견을 반영한 학교 교육 개선이고, 논점 두 가지, 자기 효능감 파트하고 자기 조절 과정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자, 제시물을 보시면 전체적으로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 그 그래프가 보면 2021학년도, 21년도하고 22년도 비교로 해서 전반적으로 그래프의 그 만족도를 보면요, 높아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래프 갖고 있는 의미는 별거 없습니다. 그냥 만족도가 좀 좋아졌다라는 것이고, 논점이 이제 큰 영역별로 교육 심리 영역 논점 두 개, 자기 효능감, 자기 조절. 그래서 여기 자기 효능감, 요거 자기 조절.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이 되어 있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제 쉬어주고 이렇게 딱 나눠서 앞에 거는 하나는 자기 효능감 파트, 하나는 자기 조절 파트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논의를 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셋째 줄에 자기 효능감, 자기 조절을 증진하기 위해서 노력한 만큼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아졌다라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려운 과제도 해결할 수 있는 자신감이 생겨서 자기 효능감이 높아지고, 또 목표 설정하는 것도 목표 설정도 연습이 도움이 되어서 스스로 자기 조절하면서 공부할 수 있었다 이런 얘기죠. 자기 효능감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숙달 경험과 대리 경험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봤죠, 그죠? 질문 다시 보시면 평가 보고서에서 자기 효능감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한 요인에 따른 교수 전략 두 개니까 자기 효능감에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한 요인은 숙달 경험과 대리 경험이다라는 것이고, 요 각각에 대해서 어떻게 교수해야 될 것인가, 교수의 전략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자기 효능감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성대 언증, 성공 경험, 대리 경험, 정서적 안정, 그다음에 언어적 설득 뭐 이렇게 있다 그러면 그 중에서 이제 얘는 성공 경험의 기회와 관련되는 것이고, 얘는 대리 경험과 관련되는 그 부분이죠. 그렇게 이제 언급해서 서술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두 번째 자기 조절 부분입니다. 스스로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목표 설정하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이제 효과적이다. 여기 이제 효과적인 이 부분이죠. 그 다음에 향후 요거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첫 번째 지속적인 교수 전략을 모색하고 요게 첫 번째 논점. 두 번째 요 목표 설정 이후 단계도 지원해 주자. 요게 두 번째 논점. 이렇게 돼 있죠, 그죠? 하나씩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죠. 먼저 자기 효능감 형성을 위한 교수 전략입니다. 두 가지 측면이죠. 숙달 경험과 대리 경험. 자, 숙달시킬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해서 뭐 하자? 이거죠. 성공할 수 있는 경험을 주는 게 성공형. 성공 경험. 성공 경험이라는 키워드 서술해 주면 훨씬 좋죠. 키워드가 언급이 안 되더라도 성공 경험과 관련될 수 있는 그런 말들이 나오면 좋고, 지원을 해줘야 되니까 어떻게 지원해 줄 수 있는가? 이런 학습 수준에 맞는 과제, 뭐 도전적인 과제, 실제적인 과제 등등을 언급해 주시면서 성공 경험의 기회를 주자 이렇게 서술해 주시면 되겠고, 두 번째 대리 경험은 이제 또래 모델을 활용하는 방법이죠. 또래 모델의 성공적인 모습, 또래 모델의 어떤 성공의 사례 등등을 활용해서 이제 간접 강화, 대리 강화를 받도록 하자 그렇게 언급할 수 있겠고요. 어쨌든 여기 교수 전략에서는 이 성공 경험을 잘 주는 것하고 대리 강화를 하는 거 이런 기회가 들어갈 수 있도록 언급해 주시면 되겠죠. 이런 범주 안에서 약간 오픈형이죠. 범주 안에서 서술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자기조절 과정입니다. 자, 우리가 모의고사에서 자기조절 과정하고 자기조절 전략 두 가지다 한번 풀어봤었는데, 여기서는 자기조절 과정과 관련된 부분이죠. 목표 설정 이후의 단계니까, 목표 설정 이후 단계는 이제 자기가 목표를 설정했으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학습하는 과정이 있겠죠. 그 학습 과정을 스스로 관찰, 점검하고, 또 목표 달성 여부를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기초로 해서 스스로 강화나 처벌을 하는 이렇게 세 가지의 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이 단계의 명칭이 나오면 훨씬 좋겠지만, 명칭을 언급하지 못해도 저런 관찰이나 점검, 평가, 강화 이런 말들이 이제 나와주는 것이 훨씬 좋겠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자기조절 전략을 언급하는 경우, 자기조절 전략을 언급할 수도 있어요. 물론 언급할 수 있는데 얘가 주가 돼야 돼. 얘가 주가. 자기조절 전략이 주가 돼버리면 출제자의 질문에 맞는 답안이 안 되는 거죠. 제일 중요한 그 논술 그 고독전 답안의 제1원칙은 질문에 맞게 답변해야 되는 질문이렇게. 모의고사에서도 자기조절 과정 부분 하나 물어봤고, 전략 부분 또 물어봤고, 그러니까 별개 나누었던 우리가 이제 공부를 했던 것처럼 여기서는 요 과정과 관련된 부분에서 초점을 맞추셔야 되겠죠. 지원 방안이니까 이제 뭐 체크리스트를 제공해 준다. 뭐 다른 거, 뭐 다른 이거 구체적으로 서술해 주면 훨씬 좋습니다. 자기 평가지나 자기 성찰지를 제공해 주자. 근데 이거 언급 못해도 이런 얘기만 나와주면 되는 거예요. 관찰, 점검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스스로 평가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스스로 강화하고 처벌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저런 핵심적인 내용들이 나와주면 좋겠고요. 보답 지원 방안이고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해 주시면서 해주면 훨씬 더 좋겠지만, 그렇게 언급 못하더라도 핵심적인 내용들이 잘 나와주면 득점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거다. 다음. 자, 그래서 답안지를 이제 서술한다 그러면, 본론 첫 번째 논점과 관련돼서 본다면, 이제, 주제와 연결을 시켜야 되겠죠. 첫 번째 논점이 자기 효능감, 자기 조절이니까. 그리고 두 번째, 주제가 학교 교육 개선이죠. 이렇게 학교 교육을 개선하려면, 자기 효능감, 자기 조절을 증진시켜서 학생의 만족도를 높여나가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학생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자기 효능감, 자기 조절을 증진할 수 있도록 학교 교육 개선하자. 뭐 이렇게 이제 언급해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자기 효능감 형성에 영향을 미친 요인, 숙달 경험과 대리 경험인데, 숙달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교수 전략 하나, 이런저런 예를 제시해 볼 수 있죠. 이런저런 예들을 제시해 주면서 성공 경험의 기회를 주자. 두 번째, 대리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교수 전략. 두 번째 거, 또래 모델을 활용하는 거죠. 뭐 성공적인 모습이나 사례 제시해서 강화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기조절을 촉진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데, 목표 설정 이후 단계가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자기 관찰과 관련돼서 지원을 하는 방안이죠. 체크리스트 제공해서 학습 상황을 관찰하고 점검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자. 자기 평가와 관련된 부분, 자기 평가지, 성찰 일지, 뭐 체크리스트 여기 써도 상관없습니다. 체크리스트.
그래서 스스로 목표 어느 정도 달성하고 있는지를 평가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자. 이런 비슷한 범주 안에서 서술해 주시면 되겠죠. 요거는 이제 약간 오픈형이긴 하지만 그 범위가 거의 뭐 확실히 정해져 있는 범주 안에서 오픈형이기 때문에 크게 이제 생각을 많이 할 필요는 없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가보도록 하죠. 평가 파트입니다. 자, 요거 형사평가죠. 두 번째, 요거 내용 타당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졌습니다. 학생의 평가에 대한 만족도 역시 작년에 비해서 올라갔다고 볼 수 있겠고요. 첫 번째, 수업 중에 실시하는 퀴즈, 질문과 같은 형사평가 방법을 적절하게 적용하고 활용하다 보니까 평가 만족도가 높아졌다. 한편 전까지 그래서 이런 평가를 위해서 부담감을 느끼지 않도록 형사평가에 대해서 잘 설명하는 것이 효과가 있었다. 형사평가에 대해서 잘 설명하는 것이 효과가 있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평가를 위해서 부담감을 느끼지 않도록 형사평가에 대해서 잘 설명하는 것이 효과적이겠지. 형사평가의 결과는 형사평가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지 형사평가에 대해서 설명한다는 게 말이 안 되지. 그죠? 형사평가라 이런 것이야. 이걸 왜 설명합니까? 그죠? 한편 학생의 의견 중에서 검사의 타당도에 대한 의견도 있었더라. 자, 보시면 시험 문제가 수업에서 배운 것과 약간 다르다. 수업에서 배우지 않은 것도 출제했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평가 문항 개발 시 교육 과정에 따라 수업 중에 가르친 부분을 점검하고 이 가르친 부분 중에서 이제 평가를 해서 타당도를 높여야 되겠다라고 했으니까 재고자 하는 것을 얼마나 충실하게 재고 있는가. 내용 타당도죠. 내용 타당도. 물론 이제 내용 타당도는 이제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교수 타당도와 그리고 교과 타당도. 교과 타당도라고 하는 것은 검사가 교과 내용, 교육 과정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는가, 교육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는가. 교수 타당도는 교수한 것, 검사 내용이 가르친 것 중에서 가르친 것을 반영했는가, 가르친 데서 출제했는가라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하면 교수 타당도인데 굳이 구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내용 타당도입니다. 내용 타당도. 교수 타당도 해도 좋고 내용 타당도 해도 좋습니다. 자, 이것도 우리가 이제 모의고사 했던 것처럼 이원 분류표를 작성해야 된다고 그랬죠. 이원 분류표 또는 이원 목적 분류표, 이원 목표 분류표 다 상관없습니다. 이원 분류표를 작성해서 거기에 근거해서 이제 문항을 출제할 때 내용 타당도가 높아진다라고 설명했었죠. 자, 여기서 질문 첫 번째가 형사평가와 관련해서 형사평가를 교사 측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두 가지죠. 교사의 측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학생 측면이 아니라. 그래서 교사 측면과 관련해서 이제 논의를 해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형사평가 활용 방안은 일반적으로 보면 이제 뭐 교수 학습을 개선하기 위해서 활용할 수 있고, 학생의 동기를 유발하기 위해서도 활용할 수 있고, 학생의 뭐 강화를 위해서, 그리고 학습 촉진을 위해서, 교사 수업 개선을 위해서 우리 모의고사 했던 것처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죠. 그 중에서 여기서는 이제 교사 측면과 관련된 논의가 나와줘야 되고, 학생의 측면 들어가면 이제 틀리는 거지. 근데 애매합니다. 이게 학생의 측면인지 교사 측면인지 애매할 때는 표현을 어떻게 해주느냐가 관건이죠. 학생이 동기를 유발할 수 있도록 활용한다. 동기 유발이라는 말을 쓰더라도 교사가 이 형사평가의 자료를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학생의 동기 유발을 점검하고 동기 유발을 뭐 올릴 수 있도록 활용해 나간다면 이거 약간 비슷하게 마치 교사가 활용하는 것처럼 서술해 주면 이제 채점자가 좀 헷갈리겠죠. 교사일 것 같기도 하고 학생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맞아요, 가능성은 높아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표현을 어떻게 해주느냐가 조금씩 관건일 수 있죠. 물론 명확하게 딱 학생, 교사 나눠서 언급할 수 있다면 훨씬 좋겠지만 그게 안 된다 그러면.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평가를 해서 부담감을 느끼지 않도록 형사평가에 잘 설명해 줬다. 부담감을 느끼지 않도록 형성평가의 결과를 성적에 반영하지 않는 거겠죠, 그죠? 내가 너희들 성적에 반영하지 않을 테니까 크게 부담 갖지 말고 형사평가 임해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성적에 반영하지 않는 방향으로 활용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부담감을 덜 느끼죠. 이건 약간 간접적이죠. 부담감을 느끼지 않도록 활용하겠다라는 건데 좀 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이제 활용 방안을 언급해 주면 더 좋겠지만 이것도 아마 허용 답안으로는 가능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보겠습니다. 하나씩.
먼저 교사의 측면이라고 했으니까 애들이 학습 목표를 달성했는지, 그 다음에 학생 간에 질문해봤더니 수준의 차이가 나타나는 경우도 확인해 볼 수 있고, 수준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형사평가를 활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목표 달성을 잘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형사평가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이고, 학습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를 질문을 통해서, 퀴즈를 통해서 학습 내용의 이해를 점검하기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부러 다 집어넣습니다. 전부 다. 아무거나 써서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보충, 심화 내용, 한마디로 하면 교수 내용을 좀 바꾸기 위해서. 어려워하면 난이도 조절하고, 좀 잘 대답하면 좀 심화 형태의 교육 내용을 다시 조절하고, 두 번째 교수 방법, 수업 방법이죠. 내용과 방법의 개선. 선생님 하는 일은 어떤 내용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와 관련되는 것이니까 그 내용을 개선한다. 두 번째는 방법이나 전략을 개선한다. 선생님의 교수 방법이나 교수 전략을 개선하는 용도. 일반적으로는 요거 쓰는 거는 크게 어려움이 없었을 거예요. 그죠? 하나 더 끄집어내야 되는데 하나 더 끄집어내기가 조금 어려웠을 거예요. 조금. 근데 이제 표현을 잘 해주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뭐 피드백을 준다, 강화를 준다. 피드백이나 강화도 되게 학생에게 주기 때문에 학생의 측면이 감액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교사가 피드백 주는 용도로 활용하는 것이니까 어떻게 보면 또 교사의 측면이 들어갈 수 있죠. 수업 진행 속도 조절, 수업 진행 속도를 조절하는 것도 교사가 이제 주도적으로 해 나가는 그 부분이니까 이것도 이제 교사의 측면이라고 볼 수 있고, 학생의 학습 곤란 지점을 진단하고 교정해 주는 것. 이것도 교사하는 일이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학생 입장이거든요. 이런 게 좀 애매하다는 거예요. 애매하지만 이제 표현을 어떻게 해주느냐에 따라서 득점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깐깐하게 채점하느냐 아니면 약간 허용 답안을 넓히느냐에 따라서 이제 이게 점수가 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형사평가 활용 방안이다. 특히 이제 이게 이제 권력이 있기 때문에 교사 측면만 언급을 안 했으면 상관없는데 교사 측면에 딱 국한해서 쓰라고 그랬으니까 가장 명확한 것은 교사가 내용을 어떻게 조절하고 방법을 어떻게 강구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는 게 제일 좋고, 나머지는 어떻게 서술을 하느냐에 따라서 답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 서술의 묘미에 달려있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이 교사 측면이다라는 거. 항상 우리는 질문에 맞춰서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 내용 타당도로 가보도록 하죠. 내용 타당도 확보 방안, 이원 분류표 작성하는 거죠. 이원 분류표, 이원 목적, 이원 목표 분류표. 이게 가장 원칙적인 것이고, 그 다음에 기타, 배운 내용, 아까 이제 배운 내용에서 출제하라고 했으니까, 배운 내용에서 골고루 출제하도록 하자. 이렇게 이제, 요거는 허용 답안으로 이제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답안지 평가 측면에서 첫 번째 논점, 두 번째 논점, 이걸 통해서 만족도가 높일 수 있도록 학교 교육을 개선해 나가자라는 거고, 형사평가 활용 방안 첫째, 둘째. 한편 내용 타당도 명칭만 쓰면 되죠. 명칭 쓰라고 내용 타당도 또는 교수 타당도 명칭. 그다음 내용 타당도 확보 방안, 이원 분류표 작성하자. 저 딱 키워드만 언급해 주면 가장 명확하죠. 자, 그다음에 세 번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과정 파트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교육과정 파트 논점 두 가지로 나눠지고 있죠. 경험 중심 교육과정과 학문 중심 교육과정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물어보겠습니다. 뒤에 경험 중심 교육과정 이론 하나, 그다음에 두 번째 다음 학년도에는 브루너의 교육과정 이론, 경험 중심, 학문 중심 교육과정이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자, 먼저 보시면 과목을 다양화하고 경험을 통한 학습이 가능하도록 했더라. 그래서 만족도를 높였다라는 그 부분이죠. 그러니까 여기 첫 번째 다양한 과목과 다양한 활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서 학부모의 만족도를 높였다라고 돼 있죠. 학부모의 만족도보다는 학생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 같은데, 학부모는 이거 별로 원하는 거 아니면 학부모가 다양한 과목들, 여기 보면 다양한 과목이라고 했잖아요. 다양한 과목과 여기는 학문적인 지식이잖아요. 학문적인 교과를만 다룰 것이냐, 아니면 학문적인 교과 국영수 이거 말고도
뭐 컴퓨터도 배우고 실업, 뭐 가정, 실과 이런 다양한 교과 활동들을 강조하는 부분 경험 중심 교육 과정이잖아, 그죠? 학문 중심 교육 과정 실과 이런 거 안 가르칩니다. 가정 이거 안 돼요, 이런 거. 학문의 성격이 뚜렷하게 구분될 수 있는 그런 주지교과 중심으로 나가야 되지. 그런 걸 강조하는 건 아니죠. 학생들은 어떻게 보면 좋아할 것 같고 학부모가 싫어할 것 같은데 학부모가 좋아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양한 여러 가지 교과 활동을 통해서 실제적인 학문적인 지식 반대는 실용적인 지식, 실제적인 지식이죠. 실용적이고 실제적인 지식을 뒤집으면 이제 실용적이다, 실제적이다. 실제 생활의 전이가 높아진다. 이제 장점을 써야 되니까 실용적인 지식, 실제 학문적 지식에 국한하지 않고 다양한 교과를 경험하게 함으로써 실제적인 지식을 습득할 수 있다. 실용적인 지식을 습득할 수 있다. 실제 생활의 전이를 가능하게 해준다. 뭐 이런 얘기들 다 가능하죠, 그죠? 그다음 두 번째 경험을 한다. 여러 실제 아이들 실제 경험하도록 하니까 학생의 자발성, 능동성 경험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니까 문제 해결력, 실제 생활과 연계해서 공부를 하니까 전인 형성, 뭐 민주적 생활 태도 등등 여러 가지 장점들이 다 나옵니다, 그죠? 그 중에서 두 가지만 서술해 주시면 됩니다. 제시문은 내용이 없습니다, 별로. 여기서 이제 약간 이제 범주를 좀 이제 구분해서 사고를 좀 확장시켜 나갈 수는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학문 중심 교육과정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여기 보면 일단은 한 편이라고 이제 구분해서 한 편. 그러니까 두 가지가 학문 중심 교육과정하고 경험 중심 교육과정이 서로 어떻게 보완 관계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보완 관계 있을 수가 없어요. 한번 보세요. 학문적 지식을 강조하자. 아니다. 학문적인 교과 말고 여러 가지 학문적이지 않은 교과들도 다 강조해야 돼. 이거 같이 뭐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데 문제를 보면 좀 특이합니다. 학생들이 지식에 더 중점을 두고 학습하기 희망하는 학부모의 의견이 있었다. 이를 반영해서 교과 학습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게 보완이 됩니까? 보완이 안 돼, 이거는. 경험 중심 교육과정의 문제점, 경험 중심 교육과는 이런 학문적 지식을 소홀히 하잖아요, 그죠? 학문적 지식을 소홀히 하고 지식을 체계적으로 습득하는 거, 이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보완하기 위해서 학문적 지식을 좀 더 많이 다루자. 많이 다뤄주더라도 여기는 발견 학습을 하는 것이고 얘는 문제 해결 학습을 하는 거예요. 이게 보완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두 가지가. 근데 보완할 필요가 있어요. 출제 교수가 뭔가 지금 두 가지 다 묶고자 하다 보니까 서로 상충되는 부분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언급한 것 같은데요. 원칙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다음 학년들은 학문적 지식을 강조한 이 사람의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교육 내용을 선정 조직하는 방안을 보다 체계화하여 균형 잡힌 교육 과정을 편성 운영한다. 여기서 보면 일단은 학문 중심 교육 과정 이론을 바탕으로 교육 내용을 선정 조직하는 방안을 보다 체계화. 선정 조직하는 방안을 어떻게 체계화합니까? 선정 조직하는 방안을 체계화하는 것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교육 내용을 체계적으로 선정 조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 방안을 어떻게 체계합니까? 방안을. 그래도 이번에 좀 제가 볼 때 글을 좀 잘 못 쓰시는 분이 아닌가. 이것도 문제가 있고 이것도 체계화하기도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그다음 균형 잡힌 교육과정, 이게 균형이 잡힙니까? 두 개가 균형이 안 잡혀. 이거는 둘은 상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보완적인 관계 있는 성격이 아니라 완전히 대비적인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균형 잡힐 수가 없어요. 억지로 이제 문제를 만들다 보니까 이런 오류가 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자, 보십시다. 경험 중심 교육 과정의 장점, 아까 간단하게 제시문과 연관해서 언급을 했던 것처럼 뭐 능동성, 흥미, 동기 유발, 문제 해결력, 민주적 태도, 전인 형성, 답안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죠? 제시문에는 뭐 힌트가 몇 개 없었습니다. 다양한 형태로 답안지가 가능할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학문 중심 교육 과정 보도록 하죠. 내용 선정, 그 다음 두 번째 내용 조직. 그렇으니까 당연히 학문 중심 교육 과정은 지식의 구조, 개념과 원리죠. 얘를 내용으로 선정해야 된다. 조직할 때는 나선형 교육 과정에 따라서 폭과 깊이를 점점 더해갈 수 있도록 조직해야 된다. 이렇게 모의고사에서 말씀을 드렸고 매우 강조했던 부분이죠. 여기서 만약에 계속성, 계열성, 통합성을 언급하면 어떠냐? 언급해도 돼요.
언급해도 되는데 얘는 뭐예요? 조직 원리 조직. 선정은 또 하나 써주셔야 돼요. 선정 따로 하나 1점, 조직 하나 1점. 요거는 조직의 문제입니다. 예, 근데 개속성, 개속통합성은 얘보다 우선적으로 먼저 해야 될 게 얘죠, 그죠? 예. 나선형 교육과정으로 조직한다, 또는 나선형으로 조직한다는 말이 나와주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얘를 언급하냐 마냐는 별도의 문제입니다. 언급해도 되고 언급하지 않아도 되고. 나선형 언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얘만 언급하면 글쎄 이건 잘 모르겠어요. 이걸 맡겨줄지 말지는. 예, 원칙적인 것은 얘가 가장 중심적인 거고, 보충 설명하기 위해서 얘를 보충적으로 언급해 줄 수는 있겠지만 얘가 주가 돼서는 글쎄 좀 고민할 것 같다. 자, 그 다음에 답안지를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고요. 마지막 논점입니다. 그 행정 파트죠. 관료제입니다. 너무 굉장히 간단한 내용이고, 암기했느냐 암기 못했느냐의 문제라 볼 수 있겠죠. 자, 학교 운영 전반에 대한 교사의 만족도 전년도에 비해 상승. 변화가 나타나 외부의 변화, 내부의 구성원의 변동, 많이 바뀐다는 거죠. 환경도 막 바뀌고 사람들도 들락날락하고. 이러면 변동이 있으면 변화 변동이죠. 변화 변동 반대가 뭐지? 안정적인 거잖아. 안정적인 거. 안정적이죠. 변화가 없다. 계속적일 수 있다. 계속성, 통일성, 이런 것과 연관되어 있는 부분에 저는 키워드. 충실한 학교 문화가, 기본에 충실한 학교 문화가 형성되었고 학교 구성원 간에 공동의 약속이 준수된 결과라서, 약속이라는 게 뭡니까? 규칙과 규정이겠죠, 그죠? 이런 규칙과 규정을 선생님들이 잘 준수하다 보니까 그 규칙과 규정에 맞는 어떤 학교 문화가 충실하게 잘 자리 잡을 수 있었다. 물론 사람들이 또 바뀌고 외부 환경이 변화되긴 하지만 이런 규칙과 규정을 강조하다 보니까 안정성, 계속성, 통일성으로 인해서 저런 학교 문화가 형성됐다라는 거죠. 즉 해서 이제 배부의 관료제 이론 중에 하나인 규칙과 규정이 학교 조직에 잘 적용되어서 이런 결과들이 나왔다. 이것의 순기능, 역기능, 순기능 2개, 역기능 하나이죠. 자, 순기능 이거죠. 이 중에서 2개 언급. 역기능, 학교 조직의 경직성, 목표 전도 현상, 그 중에서 하나 언급해 주시면 되겠죠. 이런 키워드 또는 이유와 의미가 유사한 내용들이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순기능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속성의 문제, 안정성의 문제, 통일성의 문제. 그 다음에 역기능은 조직 경직성, 목표 전도 현상, 이 중에 하나. 이거 규칙과 규정이다 보니까 규칙과 규정 말고 다른 분업화, 그다음에 권위의 위기와 분권 경규몰, 이거 말고 나머지와 관련된 순기능 역기능 쓰면 틀리는 거죠. 당연히 그죠. 됐습니다. 자, 모범 답안은 서론 쓰는데 별로 어려움이 없었을 겁니다. 결론도 마찬가지고. 요거는 이제 뒷부분 이 답안지 한번 참고해서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고요.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렸으니까 내가 이제 답안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이제 설명 바탕으로 해서 이제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 어쩌다 보면 우리가 이제 임용시험 1차 시험 끝났습니다. 이제는 남은 건 이제 2차고, 어쩌다 시험이라고 해서 상대적이잖아요. 내가 뭐 잘 보든 못 보든 내 친구가 어떻게 점수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내가 합격할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지금 당장 내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상대적인 결과로 판단되는 것이라서 점수가 좀 내가 만족스럽지 못하다라고 평가를 하든 아니면 뭐 잘 나왔다고 평가를 하든 상관없이 앞으로 남아있는 시간 동안 할 일이 없잖아요. 그죠? 2차 준비하시는 수밖에 없을 겁니다. 2차에 1차 결과가 발표날 때까지 2차 중심으로 좀 매진해 나가시도록 하고요. 어쨌든 고생 많이 하셨는데 좋은 결과 받으시고 1차 꼭 합격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좀 이따가
그 간단하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